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도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 줄어드는 것 같아. 앞으로 남은 날들이 짧아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서늘한 것 같아.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조금씩 멀어지는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던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듯한 감각이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이 듦은 어쩔 수 없는 잃어감일 뿐일까? 낮에는 괜찮아 보이던 마음도 밤이 되면 왠지 텅 빈 방처럼 허전해집니다. 자녀는 제 갈 길을 가고 일터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합니다. 오랫동안 익숙하던 역할에서 내려왔을 때 갑자기 삶이 가버워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방향을 잃은 듯 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감정은 쓸쓸함과 허무, 그리고 작은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은 늘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나이 듦이란 단순히 줄어드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 방식대로 돌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는 남이 정해준 길을 건너라 놓쳐버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꿈을 밀었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우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시작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의 기대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한 매일의 순간을 내 뜻대로 꾸며갈 수 있습니다. 평생 미뤄두었던 나만의 취향, 하고 싶던 일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년의 하루는 때때로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 안에서 오히려 더욱 깊은 평화가 피어납니다.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읽는 글귀 하나에도 마음이 젖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만 바라보아도 감사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엔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소한 일상이 이제는 눈부시게 귀한 선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노년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 속에는 위로가 있고 해방이 있고 새롭게 빛나는 인생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나이 들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한층 성숙해진 삶의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은 흔히 나이 듦을 잃어가는 시간이라 부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체력은 예전만 못하고 사회적 지위나 역할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반드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늘 누군가의 기대와 책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쉼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고 미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 수많은 역할에서 천천히 벗어나면서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노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쌓인 경험이 지혜가 되고 노하는 자리에는 평화가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유가 누군가가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 들어 스스로 획득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자유를 세 명의 철학자, 몽테뉴, 공자,
세네카의 지혜를 빌려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더 자유롭고 어떻게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듦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몽테뉴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귀족으로서 정치와 사회적 책임에 늘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따라 삶을 제한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글을 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고 있다. 그가 말한 자유는 단순히 의무에서 벗어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그 자유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이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70대 박 선생님은 정년퇴직 후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야 나를 위해 붓을 든다. 그는 매일 아침 캔버스를 펼쳐놓고 색을 입히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되지 않는다고, 시간이 없다고 늘 뒤로 미뤄뒀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붓끝에서 느껴지는 자유와 몰입감,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바라볼 때의 성취감은 그에게 젊은 시절의 성취보다 훨씬 깊은 만족을 안겨줍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유란 결국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죠. 65세 이 여사님은 평생 엄마,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기 자신은 늘 뒤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여행을 다니고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기록을 남깁니다. 이제야 나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녀는 젊었을 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설렘이 지금 찾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 낯선 도시에서 혼자 길을 헤매는 경험조차도 이제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 작은 승리이자 오랫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60대 남성 한 분은 퇴직 후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음악을 좋아했지만 생계를 위해 꿈을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손주들에게 작은 공연을 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꿈이 이렇게라도 이루어지니 너무 행복하다. 그는 기타를 치면서 자신이 선택한 삶의 속도를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고 성과를 위해 달려야 했던 날들이 이어졌지만 이제는 매 순간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기회를 잃은 게 아니라 이제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몽테뉴의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는 단순한 행동의 선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의 여유까지 포함하는 깊은 자유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았듯 그림을 그리는 박 선생님, 여행을 떠나는 이 여사님, 그리고 기타를 배우는 남성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 듦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어둠과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 미혹함이 없었다. 50에 이르러서는 의심이 없었고 60에는 귀가 순해졌으며 70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50에 이르러서는 의심이 없었다라는 구절은 특히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날에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결정이 옳았는지 스스로조차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마음 한켠에는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바로 나의 정답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확신과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남이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 올린 시간과 삶의 경험이 준 깊은 자유입니다. 65세 김 여사님은 젊을 때는 늘 남의 말을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뭐라 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못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아침마다 공원으로 나가 산책과 가벼운 운동을 하고 돌아와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 단순한 루틴이지만 이제는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편안함과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마음의 여유,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은 퇴직 후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성과와 실족에만 매달렸는데 지금은 토마토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그는 작은 흙밭에서 손수 심고 가꾸는 일상 속에서 만족과 성취를 느낍니다. 더 이상 상사의 평가, 동료의 시선,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맺힌 작은 열매 하나가 누구의 박수보다 값지게 느껴집니다. 텃밭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을 관찰하며 그는 삶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은 젊은 시절 쫓던 외부 인정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합니다. 70대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합니다. 젊었을 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서로 서운한 게 많았지요. 이제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고맙고 편안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기보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주는 확신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평생 함께할 사람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젊었을 땐 몰랐던 평안과 자유가 자리 잡습니다. 함께 걷는 발걸음 하나에도 감사가 스며들고 말없이 마주하는 시간에도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낍니다. 공자의 말처럼 노년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나이입니다. 비로소 내가 살아온 삶이 옳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시기, 그 안에서 우리는 큰 위로와 자유를 얻습니다. 확신과 평안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속도와 선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느끼기 어려웠던 이 평안은 오늘도 우리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한 줄 한 줄 스며들고 있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앞부분보다 훨씬 더 값지다. 왜 그럴까요? 젊은 날은 연습과 준비의 시간일 뿐입니다. 때로는 시행착오와 실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아픔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우리 안에 쌓여
삶의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그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무대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인생의 여유, 삶의 의미, 그리고 진짜 즐거움이 후반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은퇴한 한 어르신은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돈 벌기에 바빠서 아이들과 책 한 권 끝까지 읽어준 기억이 별로 없어. 이제야 그 행복을 누린다네. 그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야. 책 속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삶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함께 나눕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손주들과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손에 흙을 묻히며 아이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은 그에게 젊은 시절 어떤 성공보다도 큰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닐까 싶어. 흙냄새와 햇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합쳐져 단순한 일상마저도 깊은 만족과 감사로 채워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흘려보냈던 하루가 이제는 값지고 소중한 하루가 됩니다. 후반부의 삶이 주는 선물은 이렇게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젊을 때 하지 못했던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작은 수필집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살아온 흔적을 글로 남기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하며 과거의 고민과 아쉬움까지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할 때마다 그녀는 작은 성취감과 깊은 만족을 동시에 느낍니다. 젊을 때는 목표와 성과를 향한 경쟁 속에 가려져 있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제야 천천히 음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가장 값지고 풍성한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과 시행착오는 이제 단단한 밑거름이 되고 그 위에서 펼쳐지는 삶은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무대가 됩니다. 오늘의 세 사례는 우리에게 후반부의 삶이 주는 진정한 선물, 자유, 평안, 그리고 삶의 풍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나이 듦은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인생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황금기임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노년의 자유를 직접 경험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천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1. 하고 싶었지만 미루어둔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여행, 배우기, 취미, 사람 만나기, 글쓰기 등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적는 것입니다. 종이에 적어보면 마음속에만 담겨있던 소망이 눈앞으로 현실화됩니다. 2. 그중 하나를 이번 주 안에 작게라도 실천해 보세요.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거나 공원에서 혼자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감각이 서서히 몸과 마음에 스며듭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노년의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여행이나 화려한 성취만이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속에서 느껴지는 뿌듯함과 만족감, 스스로 선택한 시간과 경험.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잠시라도 스스로의 소망을 인정하고 실천해 보는 순간, 마음속에 오래 묶여 있던 긴장과 두려움이 풀리며 자유와 평화가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일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는 확신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은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나이 듦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쉰에 이르러 의심이 없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앞부분보다 훨씬 더 값지다. 세 철학자는 시대와 나라가 달랐지만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놓치거나 두려워했던 순간들을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제약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더욱 따뜻하고 더 평화롭고 그리고 더 자유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유와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과 실천 속에서 시작됩니다. 잠깐이라도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순간 삶은 더 풍요롭고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나만의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지혜와 경험이 또 다른 위로와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서재와 함께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